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부동산보다 괜찮은 투자처가 아니냐라고 말이 나오는 아트테크 관련해서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보다 좋은 테크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또 얘기하는 줄 알고. 비트코인도 되게 괜찮은 투자 수단이었죠. 저도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아트랑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요즘 보면은 하정우가 데뷔한 지 10년 차인 화가인 거 아세요? 오, 그래요? 네.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네. 그리고 꽤 작품들도 잘 팔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소외해 이래서 이제 작품을 하나 냈는데 그 최근 전시의 책정 가격이 물론 아직은 안 팔린 것 같긴 한데 1,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거 꽤 잘 나가고 그런 작품들을 사서 이렇게 파는 게 그런 재테크의 수단인데 이제 최근에 그 UB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주된 소비 계층이 20, 30대가 되게 많아졌대요. 2030 세대를 저희가 흔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MZ라고 많이 하는데 이 컬렉터들이 예전 같으면은 그림을 사서 보통 숨겨두거나 이렇게 감추어두는 게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그런 그림들을 사서 뭐 SNS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번 이 그림을 얼마에 샀는데 누구의 작품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자랑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아트테크는 아니겠지만 그런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수집하는 게 취미라고 하는 걸 기사를 봤어요. 옛날에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나가가지고 그림을 하나 산 거야. 근데 그 화가가 되게 무명 화가였는데 방탄이 한번 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엄청나게 주문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요즘 2030 세대들이 하는 이 아트테크는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범적인 것보다는 안정화된 그림들을 많이 산대요. 인정받은, 이게 재산성이 있는, 황금성이 있는. 이거 관련해서도 취득세랑 보유세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좀 더 명확하게 개정이 된 거죠. 원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서화 예술품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많이 분류가 됐는데 이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구매를 해서 차익을 벌어도 기타 소득으로만 보겠다. 네, 그쵸. 이게 사업 소득을 분류가 되면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45%. 그래서 거기서 지방소득에 10% 더 붙이면 49.5%가 되는데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게 1억 원 작품 가격이 1억 원 아래로 가면 필요 경비가 90%까지 인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80% 인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20%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22%가 되니까 확실하게 줄죠. 1억 원짜리 작품을 팔면 90% 인정받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2%니까 220만 원. 그림은 아직도 8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 경비를? 그림 할 것 없이 예술품. 예술품은 분리과세로 끝나나 보네요. 네, 분리과세로 끝나요. 지금 기타소득이 필요 경비가 60%로 줄었잖아요. 얘는 아직도 80%. 이건 아직도 80%고 또는 이제 90%. 네, 그쵸. 그리고 그러면 진짜 좋네. 괜찮죠. 그리고 분리과세로 끝나면서 동시에 좋은 게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과세하지 않아요. 오, 차익이 나도? 네. 국내 작가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존 작가 작품은 과세를 하지 않으니 그것도 상당히 괜찮죠. 그렇지. 좀 유리하겠죠. 좀 더 유리하겠죠. 내 작품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취득세 없고 보유세 없고 그 취득세랑 보유세 없는 것도 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사실 그 외국의 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되게 부자들이 그림에 대한 뭔가 보유세인지 취득세인지 그걸 안 내려고 공항에서 국내 반입, 그러니까 미국 내로 반입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공항에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는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드라마 곳곳에 나와요. 가끔씩 보면은. 그래서 자산가들이 괜히 이제 우아하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번에 어떤 작품 샀어 이런 장면을 봤었거든요. 드라마에서. 괜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아트테크가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옥션 관련된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20년 6월에 3,900원 그리고 21년 3월에
19,500원까지 치솟았었고. 좀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조각조각을 나눠서 소유하는 것도 또 요즘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벤처 기업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조각 좀 말씀하신 더 그림을 한 번에 혼자서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같이 공동 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벤처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전시할 때 빌려주고 얻는 소득을 또 나눠가지고 만약에 매각을 하면 이것도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옥션에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 옥션인데 얼마 전에 크게 전시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품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얼마예요?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비싼데? 1,700만 원? 아니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아, 유명한 작가요? 네,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보면 뭐 1700, 1900 그러니까 좀 그리고 데이비드 호큰이라고 이 사람 판화 작가인데 그 판화의 특성상 프린트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2,000... 네. 돈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돈 없습니다. 2,600이야. 저렴하다며. 아니, 근데 이렇게 100만 원 유명한 사람도 6천만 원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림이라고 했을 때 그 가격보다는 예상하는 뭐 몇 억 정도는 아니네 확실히. 몇 억 그쵸. 정도 아니다. 네네. 그렇죠. 그 웬만한 거 저희가 사면은 거의 다 비과세인 거예요. 그랬구나. 웬만한 거 사면 비과세. 그러면 진짜 이것도 재테크 수단으로 진짜 이런 작가가 앞으로 더 뭐 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장래성을 믿고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원래 2006년도에도 한번 핫했었대요. 맞아요. 저도 인터넷 기사 검색했는데 네. 요즘 아트테크가 핫하다 하는데 2016년인 거야. 그 아래는 요즘 아트테크가 핫하다 2021년 막. 맞아.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핫해지고 그리고 그때 한번 이미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돈들이 풀리면서 많이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이렇게 규제가 커지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돈들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는 투자를 음원에도 하더라고요. 음원도 이런 음원이요?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음원 저작권도 그 여러 명이서 이제 분산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회계사님이 좋아하시는 걔네 있잖아. 그 친구들도 저작권 거래하는 사이트에 걔네들 노래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역주행하니까 가격도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이 이렇게 별로 안 올랐는데 요즘에는 음원도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음원 쪽도 그게 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테크도 있고 음원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투자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세법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 금액이 정당성, 그러니까 공정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뭔가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겠어요. 야,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림에 대해서 감정을 누군가가 하는 게 사실 개개인마다 그 추정하는 감정 금액이 다를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한창 상속세 이야기 나오는데 그 상속세에 내는 세금을 미술품으로 이제 내는 그런 물납으로 조금 미술품도 하면 어떻겠냐라는 거를 어떤 의원분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시장 커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미술품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지 또 그 상속세 금액을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이런 물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부나 어쨌든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 물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결국 돈으로 환원을 해야지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지 않는 한 그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거부터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냥 팔아서 돈으로 줘 이럴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네. 세무서에서 또 그거 들고 있으면 그것도 보관 비용이라는 그런 게 또 들 거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영화 산업에서도 그렇고 뮤지컬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화적으로 안목이 있으니
여기도 점점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오늘은 뭐 부동산보다 뭐 괜찮은 투자처라고 얘기가 나오는 아트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